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유아의 영역별 발달의 이해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그 첫 번째 영역인 신체 발달과 대근육, 소근육 운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기에 비해서 유아기의 발달의 속도는 현저하게 좀 느려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아기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근육의 발달이라던가 소근육의 발달에 있어서는 영아기 때보다는 조금 더 급격한 발달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우선 신체 발달 중에서 신장과 체중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는 영아기에 비해서 신장과 체중의 성장 속도가 비교적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영아기 때는 그 3개월, 6개월, 9개월 과정으로 굉장히 아이들의 체중이라던가 키라던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발달을 하는데 비해서 유아기 때는 조금 더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신장을 알아보면 남아 같은 경우에는 50cm 정도로 태어나고 여아는 이제 49.35 정도로 태어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5세 무렵에 되면 출생 시에 약 2배 정도를 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장, 출생 시 신장은 성기의 신장과 거의 상관관계가 없지만 유아기 신장은 성인기 신장의 0.7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어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 몇 센치까지 자랄 수 있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아기 때의 출생 시의 그 신장보다는 유아기에 크고 있는 그 신장이 성인의 신장을 예측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체중을 한번 알아보면요. 남아는 보통 이제 3.4, 여아는 이제 3.2 정도로 태어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말하는 보편적인 평균 체중이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각각의 차이는 있겠죠. 12개월부터 5세까지 평균 매년 한 2kg에서 3kg 정도씩 증가하고요. 5세가 되면 아까 신장과 마찬가지로 출생 시 5배, 6세가 됐을 때는 성인 신장의 30%까지 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부분 이제 저희가 말하는 평균이고 뭐 아이들의 유전적인 특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식습관,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인들에 의해서 아이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게 두 번째 쓰여져 있는 것처럼 유아의 신체 발달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는 영양이 있고요. 수면이 있고 정서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모유를 먹든 아니면 뭐 분유를 이유를 하든 골고루 아이가 성장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습득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이유가 시작되는 이유, 우리가 말하는 이유식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다양한 음식의 맛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그 원령에 해당되는 필요한 영양소들을 이유식을 통해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요즘에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이유식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뭐 유기농의 그 재료라던가 아니면은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아토피가 있다거나 음식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그 음식물을 대체해서 습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른 영양분으로 대체해서 충분한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수면인데 많은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잠자는 동안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부분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가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출되는 그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늦게 잔다던가 아니면 깊은 수면, 우리가 말하는 그 깊은 수면을 들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성장 호르몬이 배출되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충분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아이들마다 특히 이제 수면의 패턴이 정해지는 게 이제 100일 이후가 되면 낮과 밤이 좀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규칙적으로 아이가 생활 패턴을 익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분유라던가 이유식의 시간도 적절하게 규칙적으로 제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면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 특히 뭐 잠자기 바로 전에 목욕을 시킨다던가 이런 거는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잠들기 2~3시간 전에 따뜻하게 목욕을 시켜주시는 게 훨씬 더 아이들의 수면에는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중에 이제 간혹 기질의 차이로 인해서 수면의 패턴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